아버지 재산 저한테 당장 안 주면 다 고소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버지의 재산 앞에서 첫째 아들과 어머니가 갈등 상황을 겪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30억 재산을 알게 된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변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을 나누고자 해요. 저와 저의 남편은 강원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평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해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지만 저희 부부는 언제나 그곳에서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남편은 한때 충남 지역의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정년 퇴직 후에는 저와 함께 시골 생활을 즐기며 조용한 삶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도로 건설, 하수도 정비, 학교 설립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전 암 진단으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그 소식은 저희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 건강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병간호에 지쳐갔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피곤함을 달고 살았고 종종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기를 미루곤 했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정년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식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쁜 동안에도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저희 헌신에 감사하며 자식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는 자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는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어 종종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격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했고 그로 인해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남편은 첫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격하게 대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 도시로 나가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반면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집안일도 도우며 자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둘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셋째 딸 역시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항상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딸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항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더욱더 부모님을 돌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와서 청소와 장보기를 도왔고, 셋째 딸은 병원에 같이 다니며 아버지의 치료를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런 자식들의 헌신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남편이 3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찾아와 과일과 건강 보조제를 사다 드리고 병수발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꿰뚫어보고 첫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돈 물려주기 싫다. 그동안 너가 해온 짓이 있는데 갑자기 달라진 너의 태도를 보니 마음이 굳었다. 라고 말하며 첫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 부부는 크게 실망했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의 이런 태도 변화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부모님을 돌보며 힘을 합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와서 청소와 장보기를 도왔고, 셋째 딸은 병원에 같이 다니며 아버지의 치료를 보살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자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점점 더 부모님의 재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형제들 간의 불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집을 찾아올 때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당연히 그 땅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장남이니 당연히 재산을 내가 상속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첫째 아들은 동생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동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내가 상속받아야 해. 너희가 무슨 권리로 그걸 탐내는 거야? 둘째 아들은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첫째 아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 우리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이야. 왜 자꾸 재산 이야기만 하는 거야? 둘째 아들은 형의 이기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형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셋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아버지의 건강이 최우선이야. 재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셋째 딸은 오빠의 태도에 실망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애썼지만 첫째 아들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딸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버지를 돌본다고 해도 재산은 내 것이야. 내가 장남이잖아. 첫째 아들은 부모님 앞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이런 태도에 실망하며 형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형을 설득하려 했지만 형의 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 모두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발 재산 이야기는 그만해.
둘째 아들은 형에게 간절히 말했지만 형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도 오빠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빠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빠, 솔직히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렸을 때 아버지 속만 썩히고 아버지 재산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나 보지. 셋째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바라봤지만 오빠의 마음은 이미 재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딸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가족 간의 불안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날 날밤, 첫째 아들은 집에서 첫째 며느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교활한 성격으로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몰래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어. 첫째 며느리는 은밀하게 속삭이며 첫째 아들의 귀에 대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돌보는 척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해. 그래야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내 이름을 넣도록 할 수 있잖아. 첫째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아버지가 혼란스러울 때 유언장을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지. 내일부터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볼게요. 일단 당신은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 아버님에게 무조건 잘해야 하고, 알았지? 첫째 아들은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 해. 그렇게 재산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거야. 아버님 재산을 받고 그 돈으로 재테크하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무조건 최대한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해. 그렇게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돈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방문은 더 빈번해졌고 집에서도 저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이 번갈아가며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은 남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겉으로만 살갑게 대하며 속으로는 재산을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둔 후 저는 지난 남편과의 과거를 회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결혼, 자식들을 키우며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저에게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의 밝은 성격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지만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너무나 소중했었죠. 남편이 열심히 일하던 시절 그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자. 내가 바빠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때마다 저는 남편의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우리는 그런 그의 헌신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상황이 자신에게 아버지 재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나도 상속받게 될 거야. 장남인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 첫째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아들은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저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은 첫째 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찾기 위해 서재를 뒤졌지만 어디에도 유언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텐데 어디에 두셨을까? 둘째 아들은 서재를 샅샅이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딸도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남기셨을 거야. 어머니,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디에 두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첫째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저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은 맞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진정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유언장을 찾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딸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첫째 오빠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법정에서 첫째 아들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인 저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동생들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은 첫째 아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언장을 찾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네 주민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격해지는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호기심에 노트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손수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유언장을 찾았어요. 둘째 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습니다. 저와 셋째 딸은 달려와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남편의 서명이 있었고 재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인 저에게 50%를 물려주며 둘째 아들과 셋째 딸에게 나머지를 25%씩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첫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작성한 유언장이야. 효력이 없어. 그리고 너희가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첫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유언장은 믿을 수 없어요. 법정에서 이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시켜야 해요. 법정에서는 유언장의 신뢰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시기의 기록을 뒤지며 의사에게 압력을 가해 남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명확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평소에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그의 진정한 의지입니다. 법정에서는 유언장의 신뢰성과 작성 당시 남편의 정신 상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이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며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분명히 조작된 겁니다. 동생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진정한 의지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명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난 후 유언장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족들은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을 텐데. 둘째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아버지를 돈으로 보는 형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셋째 딸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헌신하며 일궈오신 것을 형이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국 유언장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고 법정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법원 카페에서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첫째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장남으로서 의무를 다했는데 나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첫째 며느리도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보. 아버님은 정말 이기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저희에게 1원도 주시지 않다니.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당신 말이 맞아. 아버지는 평생 자기밖에 몰랐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줄이야. 첫째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졌어. 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흉보며 그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유언장에 자신들의 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아버지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법원은 긴 심리 끝에 유언장의 진정성과 남편의 정신 상태를 검토한 후 저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가족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유언장은 남편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작성 당시 남편은 충분히 정신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유효하며 아내에게 재산의 50%, 둘째 아들과 셋째 딸에게 각각 25%를 상속하는 것을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두 자식을 품에 안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셋째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판결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고 그의 아내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도 서로를 원망하며 갈등을 키워갔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첫째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를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연을 맺을 수 없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제 결단이 확고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악귀 같은 자식들, 너희 같은 가족 둔 적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손에 소금을 쥐고 그들에게 뿌리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재테크를 통해 더욱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투자에 눈을 돌렸고 저희 재산은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하게 재산을 운용했고 몇 년 후에는 재산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희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 나가 꽃을 심고 가꾸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사업이 번창하였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각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둘째 아들과 셋째 딸에게는 각각 사랑스러운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난 후 저는 그들을 돌보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들이 저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저희 정원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냉정한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와 동생들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직장에서 폐륜하로 소문이 나서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큰 상처를 줬다. 이제 너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저는 고개를 돌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은 무거웠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의 성공으로 더욱 안정된 생활을 누렸고 셋째 딸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과거를 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을 잘 활용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요. 셋째 딸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바라셨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남편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저는 자주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의 영혼을 기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유산을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의 뜻을 이어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이 아직도 저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셋째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지지가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은 이제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름날 가족 모두가 모여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자들이 뛰어놀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이 음식을 준비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 덕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와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